살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해지고, 대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이 오래 지저분한 사람. 분명 대놓고 싸운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작아진 것 같고, 설명하기 힘든 피로가 한참 남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기분을 지켜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마음은 또 한 번 망가뜨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상대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태도는 분명 무례했고, 그 시선 속에 당신을 가볍게 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웃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참아낸 그 짧은 몇 초가 상대에게는 아주 분명한 허가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불쾌해도 표현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선을 넘어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구나. 상대는 그렇게 학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평화로워질 거라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상대도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내가 한 번 더 이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희생을 보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을 자신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틈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배려가 아니라 쉬운 담장이 되고, 당신의 양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공용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만남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침대에 누워도 분하고,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나? 왜 나는 늘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선을 못 긋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불쾌감은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경보장치가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고,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고, 당신의 평온을 흔들었다는 아주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해왔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허상 때문에 계속 스스로를 눌러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수준 낮은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먼저 등을 돌려야 하는지, 왜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인지, 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당신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지적인 선택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오래 참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어도 웃고, 불편해도 맞춰주고, 상처받아도 이해해주는 사람을 인내심 있고 넓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반복해서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감정을 짓밟고,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 먹고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성숙함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치고 있는데도 관계만 멀쩡해 보이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까이 할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리고, 말을 아껴도 불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가까이 할수록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견디지만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괜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오래 남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대개 겉으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대놓고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정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선을 넘는 사람, 농담인 척 비꼬는 사람, 걱정인 척 통제하는 사람, 조언인 척 깎아내리는 사람은 끈찬이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두 잔이 계속 피곤해서 사람을 오래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너 원래 좀 예민하잖아.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말도 못하냐?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선을 넘고도 그 불쾌함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무례했는데 당신이 불편해하면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는 상처를 줬는데 당신이 거리를 두면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잘못은 분명 상대가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그냥 참았어야 하나? 이 정도는 사회생활에서 흔한 일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 때문에 끊어야 할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선을 넘는 사람에게 문을 닫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줄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늦게나마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정상적인 보호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은 상대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기보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커집니다. 처음 선을 넘었을 때 바로 불편하다고 말했더라면? 처음 무례함을 느꼈을 때 거리를 두었더라면? 훨씬 작게 끝났을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당신은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양보는 상대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은 결국 참는다. 아, 이 사람은 떠나지 못한다. 아, 내가 조금만 서운한 척하면 다시 맞춰준다. 그렇게 관계의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상대를 상대하는 시간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시간까지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복잡하고 문자 하나에도 긴장이 되고 약속이 잡히면 벌써 피곤해집니다. 그건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눈치를 보고 갈등을 피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문제는 그 오래된 생존 본능이 현대의 많은 관계에서는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수준 낮은 관계를 계속 붙들고 있는 쪽이 당신의 정신과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상대를 쉽게 단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하고 상대의 사정까지 고려해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요즘 힘든가 보다. 원래 말투가 저런가 보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겠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해는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반복될수록 자기 보호가 사라진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함이 당신을 착취하기 쉬운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불안, 자기 열등감, 자기 분노, 자기 초라함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변의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대놓고 나쁘게 굴기보다 은근하게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답답하다고 하고 당신의 선함을 만만함으로 읽고 당신의 침착함을 기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빛나는 점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초라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의 도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원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고 당신의 확신을 흔들고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에 그 게임에 자꾸 응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하려는 태도는 고귀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파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착각 속에 삽니다. 오래된 관계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오래 봤으니까. 예전엔 좋았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끊는 건 너무 매정하니까.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도 지금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좋은 인연이었어도 지금은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꾸 합리화합니다. 좋았던 적도 많잖아. 원래 저 사람이 좀 저래?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는 동안 이미 끝났어야 할 관계가 죄책감과 습관 때문에 연장됩니다. 그러나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몇 년을 함께했든 당신 인생에서 비켜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낡은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 낡은 관계를 비워내야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준 낮은 인간관계를 오래 견디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뇌와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긴장 상태가 올라갑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굳고 머리는 빠르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내가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겠지. 그냥 웃어넘기는 게 낫나? 이 모든 과정은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기분까지 관리하려 들면 정신적 소모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난 뒤 유난히 멍하고 피곤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소모된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력과 판단력, 회복력과 안정감까지 그 관계에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두뇌 자원과 감정 에너지가 정작 당신 인생의 중요한 일보다 자격 없는 사람의 무례함을 처리하는 데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끊어도 될까가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잃고 있는가로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고 있을 겁니다. 평온한 저녁,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에너지, 소중한 사람에게 쓸 따뜻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까지요. 그러니 관계 정리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살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길게 설명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상대의 판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화는 금세 본질을 잃고 결국 당신만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핵심만 짧게 말하십시오. 그 말은 불편합니다. 저는 그 방식은 원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 선을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상대의 동의를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서, 오래 봐서, 불쌍해서, 어색할까봐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상대는 계속 기대고 당신은 계속 참으며 이 구조는 점점 더 굳어집니다. 결국 당신이 무너지게 되죠. 누군가가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외로워 보인다고 해서 당신이 무조건 곁에 남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기 시작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너 요즘 변했다? 너무 차가워졌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받아줬고, 너무 많이 나를 뒤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 당신에게 기대어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더는 예전처럼 당신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응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감정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황, 해명, 분노, 억울함, 눈물. 그 반응이 클수록 그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침묵입니다. 모든 도발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무례를 교육할 의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대화하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대화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의 시간을 더 비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곧 생명입니다. 한 시간의 대화가 당신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고, 한 시간의 대화가 하루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 욕만 하는 사람, 늘 피해자 이야기만 하는 사람, 늘 징징거리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 늘 당신의 기분보다 자기 감정 배출이 먼저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좋은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매정한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 자기 삶을 관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밀려오는 외로움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관계를 끊고 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허전해서.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조용한 시간이 낯설어서요. 하지만 그 공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방에서 소음이 멈추면 처음에는 오히려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제야 내 숨소리와 내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불필요한 사람들을 걷어내고 나서야 당신은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또렷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게 됩니다.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하루를 괜찮게 보낼 수 있고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아무나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로워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괜찮아서 남겨두는 관계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훨씬 고요해지고 훨씬 단단해지고 훨씬 귀해집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잡음이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선을 긋는다고 해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지키고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고 당신이 거리를 둔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만이 당신의 단호함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오직 당신 위에 편하게 올라타 있던 사람만이 당신의 변화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의 거리두기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 반응 자체가 왜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모든 결핍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무례를 이해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상처를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도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렇게 함부로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해 살지 말고 잘 지키기 위해 사십시오.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워 당신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느라 평온을 잃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자기 존중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등을 돌리는 순간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비로소 똑바로 서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닫은 문 하나가 당신 인생 전체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끊어낸 관계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몇몇 인연 덕분에 남은 삶의 공기가 훨씬 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안함 대신 확신을 가지십시오. 죄책감 대신 기준을 가지십시오. 두려움 대신 품격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들어올 사람을 고르는 일은 오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신이 먼저 등을 돌리는 일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인생은 바로 그 선택 하나로부터
비로소 품격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아무나 드나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만 머물 수 있는 인생. 더 이상 타인의 기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정돈된 삶. 그 삶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단호하지만 우아하며 적은 사람으로도 충분히 충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경계가 될 수 있고 당신의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의 단호한 뒷모습은 당신 자신을 지켜낸 가장 우아한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함부로 들어오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제한 출입증을 주지 마십시오. 그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다운 고요함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던 것들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고귀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평온은 비싸고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무례함도, 그 어떤 저급한 관계도, 그 어떤 익숙함도 당신의 영혼보다 우선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등을 돌린 그 자리에 외로움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자기 존중이 돌아오고, 평온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돌아오고, 삶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인의 눈치가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주 단단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색을 지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기본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팔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이어져 있기 위해 당신 자신의 내면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당신만의 우주를 지키고 가꾸어야 할 고귀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문을 닫기로 결심한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됩니다. 그 성역을 지키십시오. 우아하게,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길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정비하셨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관계 때문에 지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함부로 소모되어서는 안 되고, 당신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쉽게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생각을 조금 더 또렷하게 정리하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돌보